오늘 나온 뉴스에서 이렇게 질문이 나왔네요. 연말 쇼커버링 수혜주.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 이 쇼커버링의 개념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매수한다는 거는 상방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매수를 하는 거는 앞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매수 버튼을 누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외적으로 그거와 다르게 주가가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도 베팅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네. 뭐 ETF 가운데서는 인버스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식으로 치게 되면 이제 공매도를 때릴 수 있는 거죠. 공매도를 때리게 되면 주식을 빌려서 내가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남한테 주식을 빌려서 그리고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베팅을 하는 거죠. 네. 베팅을 하는데 이 주식이 하락하면은 돈을 버는데 네. 올라가게 되면 네. 문제가 좀 생기죠. 네. 대표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게 뭐냐면 이제 HLB입니다. 바이오제약에서 이제 그 뭐 7만 5천 원짜리 주식이 임상실험 뭐 실패했다는 얘기 나오고 나서 네. 2만 1,800원까지 떨어졌잖아요. 3분의 1 토막이 네. 났단 말이죠. 여기에 이제 기관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당했는데,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이 임상 성공에 대한 가능성이 현실화가 되는 게 불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원위치 되니까 요 자리에서 이제 공매도 때린 이 기관 투자가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이 급락한 요 구간에.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익 실현을 여기서 정리했으면 다행인데, 환매수를 하지 않았으면 다행인데, 이런 구간에서 이제 환매수를 못하게 되면 수익 났던 게 손실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포지션도 정리하고 네. 주식을 다시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더 비싼 가격에 다시 사서 갚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쇼커버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환매수랑 쇼커버링 이렇게 동일하게 좀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투매의 약간 좀 반대의 개념을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투매는 신용거래에 의해서 나는 팔기 싫은데 예. 남한테 돈 빌려온 돈으로 주식을 샀는데 급락을 하니까 반대 매매가 나가는 건데, 쇼커버링은 반대로 하락할 거에 대해서 베팅을 했는데 네. 돈을 이제 더 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눈물을 흘리면서 주식을 사야 되는 거니까 네. 이게 수급이 연속으로 붙으면서 이제 과열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이광무 전문가님, 그러면은 이게 연말에 되면은 포지션 정리가 더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쇼커버링이 더 많이 이제 환매수가 들어오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그 주요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간 없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어느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자라 하여금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계속 만들어줘야 되고 증명해야 되고 인증해야 되는 것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가격선까지 공매도를 계속 무한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얘기도 수익률을 맞추는 그런 이제 시기가 돌아야 되는데, 그런 시기가 이제 연말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청산 물량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은 다시 환매수, 그러니까 네. 쇼커버링 물량에 대한 부분들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뭐 한편으로는 그런 물량들을 좀 잡아가기 위해서 오히려 이 상승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좀 차익 물량이 반대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쇼커버링과 동시에 윈도우 드레싱도 같이 나올 수 있는 수급 재편화 기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사실 그동안에 낙폭 과대되었던 업종군들에 대해서 네. 이제는 저점 인식이,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수급도 이제 좀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연말에는 이런 물량들이 있다라면은 증시를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대표적으로 올랐던 S-오일이나 휠라코리아 네. 이런 종목들도 공매도도 꽤 크고 예. 또 외국인 비중도 꽤 높았던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수급 개선될 것으로 그럼 보면 되는 건가요? 이거는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어떤 저도 이 요인들 뉴스를 봐야 같이 들춰봤는데, 네, 네. 뭐 일정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뭐 한세실업부터 해서 예. 말씀하신 기업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네. 이 종목들의 위치가 언제 이제 쇼커버링이 들어올지는 사실 예측 불허한 네, 것이고, 네. 다만 이제 이런 물량들이 저점에 대한 인식이 언제 이제 들어온다라면은 꼭 외국인이라고 지칭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이제 우리 기관에 대한 수급일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전반적으로 업종 대표주들이 전반적으로 저점에서 추가적으로 이탈하기보다는 반등세 기조 보이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조선, 건설, 철강 업종들이 좀 반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도 쇼커버링을 예상하고 접근하기보다는 이제 업종에 대한 바닥 순환매로 네.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말 쇼커버링에 대한 개념 정리 도와드렸습니다.